음, 죄송해요. 그러다 그의 손끝이 제 손가락에 닿았어요. 거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작은 불꽃이 제 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치 숨결처럼 제 손등 위를 머물렀습니다. 그 체온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둔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라디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심야 기차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덜컹거리는 의자, 좁은 통로, 창밖으로는 까만 어둠만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낯선 사람의 체온이 옆자리로 전해질 때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혼 뒤 홀로 친정으로 가던 여성의 이야기예요. 마음은 지쳐 있었고 그저 창밖 어둠만 바라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팔이 스치고 떨림이 파도처럼 번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이었어요. 하지만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어깨와 손등이 부딪혔고 그 작은 접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고 했습니다. 희미한 객실 불빛 아래 남자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졌고 그 따뜻한 온기가 주인공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0살, 남자분은 62.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되었고 그 심야열차에서 뜻밖의 만남을 했습니다. 오늘은 심야열차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 그 흔들림과 떨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간직하기 힘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돌아서던 날, 저는 친정으로 향하는 심야 열차에 올랐어요. 60의 나이에 손에 남은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마음은 텅 빈 듯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두려워서 일부러 심야 시간을 골랐습니다. 기차 안은 희미한 불빛에만 기대고 있었어요. 창밖은 어둠이 출렁였고 객실은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그냥 창가에 기대었어.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어요.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였는데 한눈에 보아도 나이 지긋해 보였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흰머리가 성성한 게 제 또래 같았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크게 흔들리며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던 제 몸에 낯선 온기가 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짧게 사과를 했습니다. 몸을 돌렸지만 좌석은 너무 좁았어요.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어깨가 닿고 손등이 부딪혔습니다. 희미한 객실 불빛이 번져올 때마다 그 작은 접촉은 이상하게도 제 신경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애써 창밖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어둠, 간간히 스쳐가는 불빛, 그리고 흔들림. 하지만 마음은 자꾸 옆자리에 쏠렸습니다. 무심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굵직한 이목구비,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한 듯한 표정.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어딘가에서 스쳐간 듯한 기시감이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닿는 체온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불편해야 마땅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어요. 조금 후 차 안 불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창밖 달빛이 스며들었고 우리는 마치 같은 그림자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도 기차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팔은 제 팔을 살짝 누르듯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혼 뒤 처음으로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우연에 불과한 접촉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그 순간 다시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기차는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플랫폼에 내려섰고 옆자리에 앉았던 그 남자와는 별다른 인사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끝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마음속에 잔상이 남아도 그저 심야 열차의 한 장면쯤으로 묻힐 거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우연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친정집 근처 시장에 들렀다가 인파 사이에서 낯이 근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의 어깨, 걸음걸이, 그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다가가니 정말로 그 남자였어요. 그는 마치 저를 기다린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기차에서 뵀던 분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저를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고 그 울림이 제 가슴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몇 차례 더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작은 시골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장 근처 다방, 한적한 공원 벤치, 그리고 낡은 식당 구석 자리.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중년 남녀였겠지만 제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식당 구석에 마주 앉아 있을 때였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음 사이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저는 움찔했지만 그 손길은 서둘러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머뭇거리며 오래 머무르는 듯 그 체온이 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빛 아래 길게 들이운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따라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무렵 함께 버스를 기다리다 어둑한 골목길을 걸어야 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사람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길이 미끄럽네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이 닿으며 걷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치밀었어요. 누군가의 숨결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느꼈던 떨림이 다시 살아나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온기와 시선, 그리고 작은 접촉들이 제 안에서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조금씩 그 남자에게 기울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한 재회가 몇 번 더 이어지면서 우리는 결국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늘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시장을 함께 걸었고 저녁에는 카페 구석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꺼내면서 혼자 남은 세월의 허전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는 이혼 뒤 느꼈던 공허함을 말했습니다. 말이 오갈수록 서로의 고독이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빈자리가 하나로 맞닿아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번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히 손가락으로 머그잔을 만지작거렸는데 그의 시선이 그 위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끝이 제 손가락에 닿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작은 불꽃이 제 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치 숨결처럼 제 손등 위를 머물렀습니다. 그 체온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둔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둑한 골목을 함께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거부할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가 어깨에서 등으로 다시 심장으로 흘러들었어요. 저는 오래 잊고 살았던 떨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의 얼굴이 불빛에 스쳐 보였어요. 깊게 팬 주름과 단단한 눈빛이 제게 그대로 박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걸음마다 긴장이 높아졌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서로의 체온을 타고 번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다니 하는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시장, 카페, 공원, 그리고 다시 심야 열차. 매번 만남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촉 하나가 이제는 제 하루의 설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대화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우리의 약속은 심야 열차로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와 함께 기차에 올랐어요. 객실 안은 어두웠고 작은 불빛만이 흔들리며 좌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자마자 제 어깨에 그의 팔이 스쳤습니다. 덜컹거림마다 어깨와 팔이 붙었다 떨어졌고 손등도 자꾸만 맞부딪혔어요. 이번엔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죽이고 그 온기를 오래 느꼈습니다. 창밖은 검게 출렁였고 객실은 고요했어요. 그의 숨결이 가까이 다가와 제 뺨을 간지렸습니다. 차 안 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이 제 쪽으로 기울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며 오래 묵혀둔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얹혔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닿았지만 곧 손가락이 엉키듯 맞물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심장이 뛰는 소리만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순간 기차가 크게 흔들리며 우리의 어깨와 허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옆구리를 살짝 끌어당겼고 저는 그대로 그의 체온 속에 파묻혔습니다. 낯선 객실, 흔들리는 불빛,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는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길, 쏟아지는 체온, 그리고 귀 가까이 닿은 그의 숨결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속에서 저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걸까?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을까? 생각이 스치자 입술 끝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 순간 그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객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불빛이 흔들리고 기차는 계속 달렸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타올랐던 공기는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안도와 동시에 공허함에 휩싸였어요. 편안했지만 허전했고 떨림은 멈췄지만 가슴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창밖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밤 심야 열차 안의 침묵은 제게 낯선 공포와 묘한 그리움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분명 스스로 멈췄는데도 마음은 그 순간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내뱉은 그만해요라는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도 억지로 다가오지 않았고 저 역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후련했어요.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비어갔습니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 심야 열차의 불빛과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친정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시장을 가다 그를 멀리서 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에 묵직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따라갔어요. 가슴이 뭉클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연락 한 통 없었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저는 가끔 심야 열차에 몸을 싣곤 했습니다. 차 안의 불빛, 흔들림, 창밖 어둠 속에서 그와 처음 마주한 순간을 떠올렸어요. 덜컹거리는 기차 안, 닿을듯 말듯 스치던 팔과 손. 숨결이 겹치던 어두운 객실. 그날의 떨림은 아직도 제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란 건 단순한 동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 열차에 앉아 있으면 언제든 그가 제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팔에 스치던 체온, 손끝에 머물던 떨림, 그리고 창밖 불빛에 비친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인연이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 삶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만남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을 축복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사연 함께 잘 들으셨나요? 심야 열차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 그리고 이어진 흔들림의 이야기였습니다. 60의 나이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온 설렘. 사연자분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에는 두려웠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강렬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결국 스스로 그만하자는 말을 내뱉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체온과 눈빛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사연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낯선 손길 같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설렘이 축복일지 짐일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만남을 축복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마음속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을 읽다 보면 사연자분께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방송에서도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라디오였습니다.